예, 1번 유리의 파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레지드 글라스는 한쪽 면이 급격하게 가열되었을 때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금이 이렇게 쫙 가고 이렇게 될 때는 가열이 아니고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냉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열에 의한 파괴는 방사형으로 파괴된다. 이게 방사형이 아니고 이게 열불이라 했죠. 열불나죠. 그래서 이제 구불구불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폭발에 의한 파괴는 단면에서 윌러 라인이 관찰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관찰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4번 방사형 파괴선의 파단면에서 윌러 라인을 관찰하면 그 충격 방향을 알 수 있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화재 플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제 화염이죠. 화염. 이게 이제 화재 시 발생한 고온가스와 주변의 차가운 기체와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맞고 대부분의 2번 대부분의 화재 플룸은 화원에서 발생한 열과 주변 공기에 의해 매우 불안정한 형태의 난류 유동을 형성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막 화재가 났었을 때 막 아주 난류죠, 난류. 형성을 한다. 3번 화재 플룸 내의 고온가스가 상승을 함에 따라 주변의 공기가 화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공기 유입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얘네들이 고온가스가 상승을 하면 얘네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밀도차에 의해서 이제 주변의 공기가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4. 화재 플럼에 주위 공기가 유입이 되면 화재 플럼 내부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뭐 굳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약간 이게 주위 공기가 화재 플럼의 그 온도보다는 낮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차가운 게 들어오는데 그 내부 온도가 다시 더 상승을 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도가, 자, 3번. 위험도가 가장 높은 거. 자, 위험도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위험도는 공식이 L분의 H 빼기 L이죠. 지금 이제 연소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프로판은 5에서 15. 그 다음에, 프로판이 이제 2195. 9.5.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 벤젠. 자, 이제 벤젠 이런 게 그냥 할 때는 좀 어렵거든요. 1471.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것들은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안 했으니까 1471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우리가 이제 벤젠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휘발유는 알죠. 가솔린 휘발유는 이제 휘발유도 거의 얘랑 147U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수치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12.5에서 뭐 12.5, 12.4라고도 하는데 12.5에서 7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면 자 1번 5분의 차이죠, 그죠? H 빼기 10이니까 2가 되고 위험도가 2. 2번은 2.1분의 9.5에서 2.1을 빼면은 7.4죠. 그러면은 약 가장 높은 걸 했는데 약 4까지는 안 되겠고 3.5나 6 정도 되겠죠. 3.7, 6 정도.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계산기까지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벤젠은 1.4분의 7.1에서 1.4를 빼면은 7이고 그죠? 5.7 이렇게 했네요. 얘는 약 4보다 조금 더 크겠죠. 약 4. 자, 일산화탄소가 무조건 되겠네요. 아닌가? 자, 12.5분의 74에서 12.5를 빼면 12를 62, 61.5. 그러면 5 정도 하면 되겠죠. 5 정도.
그죠? 5를 하면은 얘가 이제 약 5 정도 되겠네요. 답은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률상 화재 조사자의 안전장비. 자, 안전장비입니다. 화재 조사자의 안전장비, 안전고리, 보형장갑, 안전화 멀티테스트기. 이건 뭐 뭔지 몰라도 멀티테스트기겠죠. 이제 멀티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그 전압이라든가 뭐 전류를 재는 그런 어떤 계측기거든요. 약간 크게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손바닥처럼 생긴 이런 게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디지털도 있고 아날로그 타입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건 측정기기죠. 자, 4번입니다. 자, 건축 구조물에 있어서 전소, 소실 정도의 기준으로 틀린 거다. 우리가 이거는 30에서 70%죠. 30에서 70, 그 이상은 전소, 얘가 반소. 전소, 반소 아닌 거니까 얘겠죠. 우리가 부분소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1번은 70% 이상 소실 미만인데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보수를 했는데, 그러면 1번 전소 맞고, 2번 반소란 50% 미만의 소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소.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소는 전소, 반소 아닌 거 맞고. 4. 자동차의 전소. 자, 이게 왜 갑자기 1번은 건물이고 4번은 자동차냐? 이게 준용하냐 아니냐 이거죠. 준용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요 전소나 건물의 전소나 기준은 똑같다 이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방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상 전담부서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 자, 1. 조사의 실시 및 조사 결과 분석 정리 맞고, 기술개발, 화재 조사 간의 역량 증진 맞고요. 3번 시설 장비의 관리 운영. 4. 화재 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한다. 이 시책을 수립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요령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질문을 할 때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의 진술로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임의 진술. 여기 키워드가 임의 진술,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은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한다. 절대 아니죠. 유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그렇죠.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소문,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4.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정보를 확보한다. 질문기록서 작성.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전수에 관한 정의. 8번 내용전수는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하에 하는 기관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이거는 모두 고른 거. 119 안전센터 빼고는 다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가 아니고 답은 1번인데, 계속 화재 합동조사단 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소방청장은 사상자 30명 이상 또는 2개 시도 걸쳐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본부장은 본부장은 20명 2개 시도. 그다음에 소방서장은, 자, 요거 약간 다른데, 사상자는 10명이 맞는데 사망자가 5명 이상이어도 해야 되고, 또는 이게 2개 시도는 아니죠. 서장이니까 얘는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그러니까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해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 10번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
자, 이게 나오면 우리가 백확천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있는데 백황. 자, 일반 화재 A급 화재라고 하고 백색으로 표시하면 화재의 일반적으로 재가 납니다. 맞습니다. 2번 유류 화재, B급 화재를 유류 화재라고 하고 황색으로 표시하며 화재의 일반적으로 재가 남지 않는다. 맞고 3번 금속 화재는 가연성 금속의 화재로 금속이 자 분말이나 박판의 형태보다는 덩어리 형태로 존재할 때 화재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이 틀렸네요. 이 거꾸로 되었죠. 분말일 때 위험성이 더 커지니까 이거 이제 거꾸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틀렸고 3번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반소는 30에서 70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분리브의 발생 과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랬는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바로 공동현상이죠. 공동현상.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브는 이제 어떤 액체 가연물의 이제 탱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장 탱크의 주변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점점점 탱크 내부의 액체를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전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 탱크까지 폭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리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순서가 이게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액온이라는 게 있는데 액온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성이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자, 연성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연성이 파괴가 되고 이제 액체의 이제 뭐 액격 현상, 그 다음이 취성 파괴. 이제 취성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취성이 파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탱크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동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소화수 같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급수 펌프 이런 데서 이렇게 생기는 이제 그런 를 얘기를 하죠. 충격을 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에 뭐 기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어떤 충격적인 건데 그게 이제 공동현상이니까 분리브와 이제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1번이 되는데 이제 단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게 뭐 연성이 어떤 얘기, 뭐 취성의 얘기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늘어나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깨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연성이라고 하고 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깨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취성이라고 막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취성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다 이거죠. 분리브 현상에서.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화재 현장의 발굴 또는 복원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 자, 1번 정해진 발굴 범위의 중심부에서부터 외곽을 향하여 한다.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어딘가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깨진 부분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굴을 할 때 이제 주변부부터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부터 먼저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점점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발굴도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심부하고 외곽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닥에 고정시켜 놓거나 정착시켜 놓았던 물건과 가구 등도 완벽하게 제거한다. 이걸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복원인데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관계인을 발굴 현장에 입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게 맞는 표현이네요. 입회를 해야 됩니다. 관계인 입회.
4. 발굴할 때에는 손으로 직접 하거나 붓 또는 호미 등 섬세한 장비보다는 삽이나 곡괭이 등 투박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죠.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거는 이렇게 하다가 발굴이 이렇게 더 훼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좋겠죠.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일러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 했는데, 1번 기수 분리기, 2번 화형 검출기, 3번 압력 조절기, 고저, 4번 고저 수위 조절 장치.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이제 안전장치인데, 이 기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체와 전기죠, 기체와 이제 액체를 물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굳이 안전장치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아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뭐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비밀 누설 300만 원. 이거는 뭐 금방 넘어가고요. 자, 15번. 자, 다음에 그림은 목재 연소가 종료가 된 상황이다. 화재가 진행된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15번 문제는 사실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으로만 보면은 이게 이제 소실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목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이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실제 불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소실이 되었으면, 이게 이제 소실이고,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목재 하나만 보실 게 아니고, 옆에 주변의 어떤 뭐 벽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감안을 좀 하신다면은, 이게 바로 처음에 불이라는 게 이제 났었을 때 이렇게 빨리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불이 이제 여기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불 자체는 A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뭐 이제 다른 곳에서 막 태워졌다 이거죠. 막 태워졌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요 윗부분에 불이 이제 막 이렇게 붙겠죠. 그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요 목재만 보자면, 요것만 보자면은 얘는 이제 요렇게 신부 화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표면 화재 해가지고 됐겠지만, 이제 실제 화재의 방향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다 이거지. 그래서 A에서 C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16번. 화재 현장에서 구립에서는 1차 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이제 1차 헌이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흔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화재를 발생시킨 합성 흔적을 말한다. 예. 옳은 것은, 예, 맞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화염의 온도가 불의의 0점을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요건 이제 1차는 아니죠, 그죠? 예, 이건 일반적인 그냥 뭐 용융흔이 되겠죠. 그냥 녹은 그런 흔적이고, 그 다음에 3번 외부 화염에 의해 배선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어 발생한 합성 흔적. 이런 게 이제 2차원, 명확한 2차원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1차원과 2차원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 뭐 우리가 배울 때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1차원, 2차원 이렇게 막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명백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이제 화재 현장 복원 요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복원입니다. 복원. 자, 1번 형체가 소실되어 배치가 불가능한 것은 건이나 로프 또는 대용품을 사용하되, 대용품이 이제
그 인식이 되도록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뭐 틀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현장 복원 시 현장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복원한다. 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복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번. 주로 예측에 의존하여. 예측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4번. 관계인은 복원 현장에 입회시키지 않는다. 입회가 원칙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용융 온도가 가장 낮은 금속으로 오른 것은 이게 답은 뭐 알루미늄이겠네요. 자, 스테인리스가 1520 드디어 나왔네요. 1520.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한 660 정도가 되고요. 요 도시. 그다음에 철이 1530 도시. 그다음에 이제 은이 아직 그 함도 안 했는데 은이 약 1000 정도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정확하게는 뭐 900 그 이제 풀이를 보시면 뭐 960도 이랬는데 뭐 960도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하실 때는 그냥 1000도씨 정도로 외워 두시면 뭐 저는 이제 외울 때 그냥 온천 이렇게 외우거든요. 온천 언인데 이제 1000 정도다. 뭐 40도 차이는 나지만 하여튼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뭐 좌우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용융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19번. 불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불연성이다 그러면은 불이 안 붙는다 이거죠. 이제 산소가 되었을 때 1번 수소 폭발 아시죠? 그러니까 불연성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아세틸렌도 폭발을 하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불연성 가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면 이제 불연성 가스가 아닌데 이산화탄소는 이미 산소가 얘한테 그 탄소에 산소가 이미 다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일-샤렐의 법칙이다. 다음에 가로 안에 맞는 것은, 보일-샤렐의 법칙이 뭐죠? T분의 PV는 K, 일정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어떻게 하고 절대 온도에 어떻게 하다 이래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V는 지금 이제 부피니까 V죠. 자, V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K가 있고 P분의 T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V는 우리가 A가 B에 비례한다 그러면 A는 뭐 비례니까 어떤 뭐 기울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KB, 그러니까 요게 뭐 기울기 어떤 그거라고 본다면 식이 이렇게 되면 A는 B에 뭐 비례한다 또는 거꾸로 B도 A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는 예를 들어서 B분의 1 이러면 이걸 우리는 이제 얘를 우리는 반비례식 얘를 우리는 이제 반비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V는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하고 얘는 비례,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는 P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반비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력부터 물었죠. 그러면 압력의 반비례, 온도의 비례. 답은 그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